안녕하세요. 간 건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간 질환과 간암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간 전문의사 박재현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간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회복도 악화도 아주 빠르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앞서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간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손상을 완화하는 항염 작용 식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강황, 등푸른 생선, 견과류가 있으며 이들은 간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기능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식품들을 다뤘습니다. 블루베리, 양파, 포도, 녹차, 토마토와 같은 식품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건강과 해독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간의 해독 능력을 직접 높여주는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는 식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내인성 해독 항산화 물질입니다. 간에서 주로 생성되며 중금속, 알코올, 각종 독소와 약물 대사 부산물을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간이 손상되면 글루타치온 수치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간 해독력이 떨어지고 피로감, 염증, 면역 저하 등의 문제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루타치온 생성을 도와주는 식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며 간을 회복시키는 식생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음식,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로 간 해독을 돕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설포라판은 간에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는 효소들을 활성화시키고 손상된 간세포의 해독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브로콜리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한 분들에게서 간 수치가 점차 안정되는 사례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지방간 진단을 받고도 약물 복용이 어려워 식이요법 위주로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이분께는 매일 저녁 반찬으로 데친 브로콜리를 한 접시씩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각각 20 이상 내려가며 피로감과 소화불량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본인도 놀라고 저도 인상 깊게 기억하게 된 사례입니다. 브로콜리는 열에 강해 가볍게 찌거나 데쳐 먹어도 설포라판과 비타민, 미네랄의 손실이 적습니다. 기름을 살짝 두른 볶음이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도 풍부해 간뿐 아니라 장 건강,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매일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3-4번 정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간 건강을 회복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하는 자연이 준 훌륭한 약이자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해독력이 떨어지는 만큼 브로콜리 한 접시가 간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이지만 그 속에는 간 건강을 돕는 강력한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황함유 화합물, 특히 인돌 3카비놀과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간 해독 과정 중 2단계의 작용에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전환시켜 땀이나 소변,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자주 보이는 만성 피로,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등이 간 해독력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50대 남성 환자 한 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고기 섭취가 작고 음주는 없지만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이 자주 반복되는 분이었습니다. 기초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는 경계 수준이었고 초음파에서도 지방간 소견이 약간 보였습니다. 약물 처방보다는 식이 조절을 먼저 권유했고 특히 삶은 양배추를 매일 한 공기 정도 반찬처럼 드시도록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어 힘들어 하셨지만 2달쯤 지나면서 소화불량이 거의 사라졌고 체중도 약간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재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본인도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낄 정도였죠. 양배추는 위점막 보호 성분도 있어서 위장이 약한 분들께도 부담 없이 좋습니다. 양배추는 날로 먹는 것보다 데치거나 찐 상태로 드시는 게 더 흡수율이 높고 소화도 잘 됩니다. 또한 양배추를 즙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당뇨나 신장 문제가 없다면 하루 한 컵 정도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간 해독이 약해졌다고 느껴지거나 소화력이 떨어졌을 때 양배추는 매우 좋은 자연 처방입니다. 식탁 위에서 만나는 이 평범한 채소가 간을 회복시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간 건강에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알리신과 시스테인 때문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자를 때 나오는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및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늘이 글루타치온 생성을 위한 재료인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을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만들기 위해선 글루탐산, 글리신, 시스테인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중 시스테인이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성분입니다. 따라서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글루타치온 생성을 자연스럽게 도와 간 해독력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 한 분은 60대 중반 남성으로 오랜 기간 피로감을 호소하고 간 수치가 경계 수준이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한 약물 치료보다는 음식 조절과 수면 개선을 중심으로 지도했는데 하루 한쪽씩 구운 마늘을 드시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셨습니다. 2달 뒤 검진에서 간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고 본인도 몸이 가벼워졌다는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볶거나 구운 마늘 또는 간장에 졸인 마늘조림 형태로 드시면 맛도 좋고 섭취도 훨씬 쉬워집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늘도 과량 복용 시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한 2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간 기능이 약해진 중장년층 또는 평소 피로가 잦은 분이라면 음식에서 마늘의 비중을 조금만 늘려보는 것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흔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간 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먼저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혈관 건강을 지키고 간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글루타치온을 구성하는 세 가지 아미노산인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이 모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간세포의 해독 능력을 높이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시킵니다. 즉 아보카도는 간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자연 해독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한 쥐실험군에서 간세포 손상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고 지방 축적도 억제되는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임상 사례에선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에게 주 3회 아보카도를 포함한 식단을 12주간 적용한 결과 ALT, AST 수치가 평균보다 빠르게 개선되었고 지방간 정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역시 4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비건 식단 중 아보카도를 자주 드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간 수치가 다소 높았던 상태였지만 다른 간섭 없이 식단만 유지한 채 2달 뒤 재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고 피로도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 반 개 정도만 섭취하셔도 충분합니다. 샐러드에 올려 먹거나 두유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단순한 유행식품이 아니라 간 해독을 위한 강력한 영양 지원 식품입니다. 식단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시면 간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품이지만 간 건강에 있어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재료입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간 해독에 꼭 필요한 황함유 아미노산, 즉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데 핵심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이 독소를 해독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본 재료인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식단을 유지하더라도 간 해독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란은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간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저는 진료 중 60에서 70대 고령의 환자분들께 계란 섭취를 자주 권장드립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잘 드시지 못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져 단백질 보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계란이 가장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만성 피로와 간 수치 이상으로 내원하셨는데 식욕도 줄고 고기도 잘 못 드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침에 삶은 계란 한 알 또는 계란찜 형태로 하루 한두 개씩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난 시점에서 그분은 몸이 덜 무겁다,
소화가 편해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검사 결과에서도 ALT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계란은 다양한 조리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삶거나 찌거나 계란국 형태로 드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점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두 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간 해독과 회복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지방간이 동반된 환자라면 의료진의 지도를 받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은 간을 위한 자연 보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글루타치온 생성을 직접 도와주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오늘 소개해드린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아보카도, 계란은 모두 간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들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히 좋은 영양소를 담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간이 스스로 해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글루타치온 생성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식품들입니다. 간이 한번 손상되면 약물 치료나 병원 치료 외에는 회복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 식습관만 잘 관리하셔도 간세포의 재생과 기능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은 점점 해독 효소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식품들을 매일 식단 속에 조금씩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간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이나 보충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자체가 갖는 기능을 활용해 몸 안의 대사를 자연스럽게 돕는 방향으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간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에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수많은 환자분들의 경과를 보며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간 건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지혜다 채널에서는 검증된 의학 정보와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을 꾸준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댓글,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꾸준히 실천하면서 지혜로운 건강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